오늘 금요일 라이브 리뷰 헬스 토픽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슐린이 당분대사에 이제 미치는 효과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체내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당분대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인 것 같거든요. 이 인슐린이 근육세포에, 그 다음에 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슐린은 뭐 근육세포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몸에서 뇌세포는 인슐린에 대해서 조금 의존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뇌세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세포에서 포도당의 수속 및 그 다음에 사용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이제 분비가 되면은 이제 혈당이 낮아지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인슐린은 과잉 포도당이 있다 그러면 뭐 간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근육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간이나 근육에서 기본적인 대사에 또는 에너지로서 사용되는 그런 당분을 제외하고도 남는 당분들은 지방산으로 전환을 해서 지방 조직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지방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직접적인 방법 외에도 이런 인슐린이 지방세포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방세포 안으로 포도당송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수송이. 그래서 이 지방세포 안으로의 포도당 수송은 역시나 이런 지방 분자가, 여기는 이제 지방 분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그 중성 지방의 글리세롤 부분에 대한 어떤 기질로서 이 포도당이 이제 주로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 글리세롤이 아닌 나머지 지방산들은 인슐린이 직접적으로 그 과잉 포도당을 지방산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우리 어떤 당분 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이런 어떤 헬스 토픽을 통해서 좀 아시게 되셨을 건데요. 조금 더 확실하게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이실 거고,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필요하다, 또는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 습관병으로 알고 있는 이 이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인슐린 과잉으로 인한 문제일까요? 인슐린 부족으로 인한 문제일까요?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뭐 닭이 먼저이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이냐, 이러한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몸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인슐린에 대한 그런 어떤 감수성이나 저항성이 왜 생기는 거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식후에 제가 혈액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인슐린이 생각보다 많이 분비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정제된 당분을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하거나 했을 때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분비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질문은 뭐냐면, 우리 몸의 관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이러한 어떤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슐린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 그런 약물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인슐린이 많으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은 인슐린이 많으면 오히려 위험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 몸에서는 고혈당보다는 저혈당이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 몸에서는 응급 상황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혈장 내에 분비된 인슐린은 빠르게 제거를 하는 게 우리 몸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슐린이 분해가 되질 않고 내 몸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라면, 또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된다라면 우리 몸이 오히려 그런 잠재되는 그런 어떤 이 저혈당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오히려 더 뭔가 좀 안 좋은 영향에 이렇게 있지를 않을까,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할 것을 알고 이런 그 인슐린 분해를 촉진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우리 몸의 기전이
이런 이제 이 인슐린의 과잉 분비 또는 인슐린 주사요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런 인슐린의 과잉 분비로 초래되는 이런 이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요법이 과연 장기간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 또 그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볼 그런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런 이제 오늘 인슐린이 우리 당분 내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어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명 활동에 대해 가지고는요, 뭔가 정해진 한 가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어떤 뭔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답안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을 분비시켜야 된다,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획일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단 우리 몸의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헬스 토픽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한의학 또는 뭐 한방내과 전문의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른 한의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몸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각, 이러한 관점들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인슐린의 어떤 그 당분 대사에 대한 그런 어떤 효과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또 뭐 사실 인슐린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해본 것 같거든요. 또 제가 또 뭐 공부해 가면서 또 인슐린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논문들이나 또 새로운 견해들이 있다 그러면 또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